안녕하세요. 버블한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입주를 못하겠다라는 집주인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입주 전망 지수 거의 폭락에 가까울 정도로 지표가 뚝 떨어지고 있는데 7월 전국 지수 전달 대비 2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와, 이거 결국에 가서는 잔금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집주인들이 태반이다. 왜냐? 그만큼 자기 돈으로 집을 산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 빌어와서 또는 세입자 보증금 통해 가지고 전세가 통해서 잔금을 치료했던 모든 마스터 플랜들이 다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입주 불가라는 어떤 극단적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서울은 44.9포인트 거의 뭐 45% 정도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이건 결국 가선 서울의 아파트 값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워낙에 비쌌기 때문에 중도금 지나서 이제 잔금 치러야 할 시점에 와서 집주인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일단은 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전세자금 대출 자체도 막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중도금까지는 버텨왔지만 잔금은 일단 자기 현금 박치기로 뭔가 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안 돼버리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분양자 자금 경색 입주 여건 악화라는 그런 어떤 일로로 가고 있는 거고, 주택산업연구원이 13일 공개한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 75.7입니다.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낮으면 입주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려 지금 100 기준에서 75.7. 야, 거의 뭐 한 30포인트 정도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가서 전세가는 상당히 출혈 경쟁 양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뭐 전세가가 수요가 부족해서 전세가 계속해서 풀악셀을 밟고 오를 거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 전세자금 대출 기본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금리가 너무 비싸. 그리고 전세 대출도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빡빡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담대 대출의 모든 총량 파일을 크게 늘린 것은 전세자금 이 대출 부분도 굉장한 어떤 일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오른다 하지만 수요가 기본적으로 부족해. 그리고 자금도 부족해. 결국에 가서는 뭐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엇갈리는 아파트 전세가율을 보더라도 서울이 지금 52.8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서울의 전세가는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더 하락세를 보일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서울 전체 전세가를 보더라도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서초구 쪽이 굉장히 전세가 하락 양상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레미안 원밸리가 지금 23억 7천 떨어졌어요. 이거 고스란히 매매가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란 얘기죠. 레미안 원밸리가 뭐 매매가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뭐 연쇄적인 어떤 이 경신을 하면서 100억대 아파트로 뭐 올라섰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전세가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매매가가 호롤단신 그냥 뭐 42.19km 완주한, 그것도 1등으로 완주한 마라토너처럼 그런 식으로 피니시 라인을 끊을 수가 있겠냐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 반포자이 역시도 거의 20억에 가깝게 17억 2천 정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전세를 걱정해야 할 만큼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전세가는 확실하게 꺾여가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수원시 광교 중흥 S클래스 13억에서 무려 5억 거래가 나왔어요. 거의 8억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경기도에서 전세가가 8억 정도 떨어졌다는 게 뭐 강남도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떨어지는 거죠. 금포 역시도 레미안이 13억에서 7억, 6억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여기도 7억에서 2억 정도. 거기도 뭐 6억 가까이 하락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기 전역에서도 전세가 하락 양상은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만히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강남구 역시도 도곡 렉스를 중심으로 해서 19억에서 6억 빠졌습니다. 12억 3천 하락. 기본적으로 강남은 전세가가 10억 이상 빠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신고가를 찍으면서 강남 상고가 계속적으로 약진하는 어떤 서울 집값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만 백업해 줄 수 있는 전세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버틸 수가 있겠냐고. 서초구 역시 마찬가지고, 좀 전에 소개해드린 레미안 원밸리도 뭐 거의 23억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아니 아무리 매매가가 100억 찍으면 뭐하냐고. 전세가가 이렇게 20억 넘게 빠지는데 완전히 바람 빠진 풍선입니다. 한쪽에서는 펌프질 엄청나게 집값하고 있어서 두툼하게 지금 불어오르는 것 같지만 한쪽은 완전히 빵꾸가 나가지고 쑥쑥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송파구 역시 13억에서 2억 거래가 나왔어요. 11억 하락했죠. 올림픽 선수기자촌 역시도 16억에서 5억 거래, 11억. 기본적으로 이 강남권은 10억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전세가가 아니다라고 이해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지난해 엄청난 물량 쏟아냈죠. 신축 아파트가 워낙에 많은 분양을 했기 때문에 12억에서 2억 떨어졌고요. 출혈 경쟁 무지하게 심했어요. 집주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저가의 보증금, 뭐 일단은 세입자 드려야 되니까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전세가 낮추면서 경쟁을 했기 때문에 10억 이상 떨어지는 것도 뭐 즐비했고, 고속 롯데캐슬 베네리츠 역시도 14억에서 6억, 8월달 거래가 거의 뭐 한 8억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강동구 역시도 전세가가 지금 현찮기 때문에 매매가는 자동적으로 그냥 같이 딸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 전세가만 봐도 앞으로 매매가가 어떻게 될지 분명한 예상이 나오는데 이거 다시 우상향으로 간다, 반등 간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말씀들을 하시는 건지 정말 무주택자들 헷갈리게 하고 1주택자들 환승, 뭔가 판단 미스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원구 여기는 그래도 어찌 보면 전세가가 보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12억에서 7억 떨어져 4억 6천 하락했죠. 대림아파트 8억에서 3억. 일단은 노원구 비강남권 뭐 회전율이 굉장히 높고 또 전세가도 어느 정도 좀 적당한 수준이었겠거니 했는데 12억 8억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섰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4억 3천 하락했습니다. 노원구도 이제 풍선 효과로 강남권이 떨어지면 노원구 쪽이 5억대 매매가가 즐비하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상당히 치고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기권 보시죠. 인천 보시면 중구 중심으로 해서 와 18억 8천이 떨어지냐, 여기 무슨 강남이야. 20억 전세가가 1억 6천원에 나왔어요. 뭐 특수관계인 거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도 인천은 전체적으로 역전세를 우려할 정도로 전세가가 급락하고 있다. 동시에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가는 거의 반토막 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죠. 성남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경기권 중에 하나죠. 붙들 7단지 18억에서 5억 떨어졌습니다. 13억 9천.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강남하고 조금 가깝다 싶으면 분당구가, 그죠? 13억, 10억 이상 떨어지고 삼성, 한신 9억, 14억에서 5억 정도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천 역시도 어마무시하게 집값 오른 것 아닙니까? 자고 일어나면 1억 오른다는 그런 소리가 있을 정도로. 과천은 GTX 호재도 있죠. 또 지하철 개통 호재도 있죠. 이런 호재를 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하고 가까워. 근데 그동안 공급이 전무했어. 그러니까 뭐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랐는데 주공 5단지가 12억에서 3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 2천 떨어졌습니다. 지금 매매가가 지금 1, 2억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찔끔찔끔 정말 목이 마른 그런 어떤 상황인데, 여기 과천도 확실한 어떤 조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게 20억 30억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아무리 강남 가깝다고 하더라도. 아니 경기권인데 10억 아래로 내려가야죠. 레미안슈로 11억에서 5억 떨어져. 이게 매매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매가가. 이런 식으로. 집주인 입장에서 좀 서운하겠지만 5억 7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광명시 02를 쓰고 있는 서울 지역 번호를 달고 있는 경기권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전세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0억에서 5억, 5억 3천 하락. 광명역 파크사이 역시도 11억에서 5억, 그리고 5억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경기권이 매매가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어떤 하방 압력을 뭐 선이 굵게 받고 있다는 가장 기저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이 전세가 하락입니다. 전세가 하락. 김포 보십시오. 김포도. 또 5억에서 7천만 원. 아이고 7천만 원. 6억에서 2억. 3억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수준. 김포도 상당 부분 지금 매매가 부분에서 엄청난 지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전세가 부분이 다시 뭐 치고 올라간다. 앞으로 뭐 수요가 굉장히 몰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부족한 관계로 전세가는 뭐 어마무시하게 이전보다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파트 전세 쪽으로 수요가 많이 줄고 있어요. 뭐 무리해서 전세 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고, 앞으로 또 뭐 어떤 공급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빠른 시일 안에 공급 대책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매수 심리가 뭐 급박한 어떤 심리보다는 조금 릴렉스하게 좀 의자를 뒤로 빼고 기다리는 어떤 심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임대 시장 환경도 공공임대나 여러 가지 임대 쪽에서의 어떤 이 기존 시스템, 전세 시장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뭔가 다른 대안을 찾는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 전세가는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동조해서 매매가도 확실한 어떤 매매가의 분수령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뭐 가짜 신고가가 왜 이렇게 들썩이겠습니까? 자신이 없다는 얘기야. 집값이 실질적으로 오르고 있다면 선수들이 이런 거 그냥 뭐 파고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뭐 들어와서 작업치고 밑돌 개서 최고가 찍고 다시 밑돌 빼고 이런 인풋 아웃풋 할 수 있는 골치 아픈, 이거 범법 행위인데 잘못 걸려들면 또 골치 아픈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감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집값이 예상만큼 안 올라주니까, 자기들이 고점에 잡았으니까 그 고점 잡은 아파트값 다시 2배, 3배 뻥튀기해서 팔고 나가야 되잖아. 설거지 해줄 사람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짜 신고가를 찍는 겁니다. 찍고 또 찍고 찍고 빠지고 찍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뭐 밖을 자체가 무슨 실거래가도 아닌데 22억 거래 떴다, 30억 거래 떴다, 40억 거래 떴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10억이 올라. 이 동네는 말이 안 되지. 가짜 신고가가 막 판을 쳐버리니까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냐, 완전히 그냥 투명성을 상실한 어떤 왜곡된 시장으로 지금 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호가 상승 부추기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동산 고액 직거래도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 거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맞다이로 그냥 만나는데, 이게 그냥 자기들이 순수하게 내가 사고 싶어요, 내가 팔고 싶어요 해서 1대1로 맞다이로 만나겠냐고. 작전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서로 어떤 공동의 목적을 딱 가지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격 띄우고 빠지자, 그리고 네가 뭐 입금해, 나는 출금해, 뭐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가지고 직거래가 급증한다는 얘기는 맨투맨입니다. 맨투맨 1대1이에요. 1대1.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허위 매물, 편취, 사기, 뭐 안전장치가 없어가지고 또 이런 와중에 사기를 치는 놈들이 있네. 그래가지고 빤스런하는 그런 어떤 피해 급증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뭐 당근에서까지 지금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니 아무리 중고거래 장터라고 하더라도 이게 아파트는 이거 부가가치가 높잖아. 이거 서울 아파트가 기본 10억이 넘는데 이걸 당근에서 거래를 한다? 이거 뭐 어떻게 보증을 할래 이걸? 그러니까 이 거래 자체가 불투명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 가격 지켜 올리고 뭔가 그 가격을 좀 잡아줄 사람 뭐 혈안이 돼가지고 찾아내고,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이 시장의 리스크를 키워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위 거래들이 죄다 진성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해제를 해버려. 그냥 꼬리 자르고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10억 원 초과 보세요. 대책 이후에 더 늘었어. 35%. 에? 이게 무슨 일이야? 결국에 가서는 대책 이전에는 그래도 자기가 내놓은 집을 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근데 안 물어 이제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근데 뭐 개중에 눈먼 돈 뭔가 좀 편취하려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밑돌게 가지고 최고가 찍고 정점까지 올라섰다라는 인상 주면서 뭔가 아파트 값은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뉘앙스를 주면서 대책 이후 6.27 대책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최고가 찍었는데 결국은 해제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뭐 계속해서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담 190억 떴다. 야, 압구정에서 120억, 130억까지 왔는데 청담에서 190억이 떴다. 이것도 실체가 없는 거래입니다. 이것도 3주 전에 나온 뉴스인데 138억에서 190억이 뛰었대. 이거 등기 없고요. 또 해제될 겁니다. 분명히 이거 계약 해제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을 교란을 시켜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양산이
확장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 이후에 원금이자 감당 못하니까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경매 시장이 지금 폭발 직전이라고 그러잖아. 경매계 담당자가 잠을 못 잘 정도로, 퇴근을 못 할 정도로 그 거래 건수, 물건들 다 정리하느라고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작용들이 실질적으로 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 현장 점검 서울 전역 수도권까지 살핀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위 자금 조달, 편법 대출, 시장 안정때까지 위법 엄정 대응해야죠. 이거 시장 자체를 완전히 교란시키고 있는데, 사람들 인생을 완전히 파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 중에 엄청난 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울 아파트가 지금 9억이 마지노선이고 성동 마포가 지금 거래가 증발했는데, 아무리 현금 부자들이 고점에 물려있는 아파트 미리 잡아가지고 이것보다 더 오른다? 그 사람들 바보입니까? 돈 냄새 누구보다 잘 맞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안 사지, 현금 부자들도. 근데 뭐 계속 언론들은 현금 부자만 신났다, 현금 부자만 뭐 노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사냐고. 현금 부자가 저점으로 좀 내려왔을 때 사지. 기본적인 스탠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9억 이하 이게 마지노선이다는 얘기입니다. 9억도 너무 올랐네. 이거 5억이 마지노선이지. 5억이 마지노선. 이 정도는 가야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임대시장 쪽에서의 안전망 딱 걸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정말 좋은 기회 올 겁니다. 좀 느긋한 마음으로 의자 뒤로 딱 빼시고, 부동산 시장 요번에 진짜 획기적으로 집값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한국 경제도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런 인식이 쫙 깔려 있고요. 확실하게 어떤 집값 자체의 어떤 조정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안전한 임대 환경 좀 잘 조성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서울 장기전세 48차가 나왔어요. 이번에 나온 것들 굉장히 입지가 좋은 것들입니다. 일단 청담 르엘, 강남구 청담동 위치에 있잖아. 이번에 청담동 190억 찍었다며. 미쳤냐? 190억 때려받고 여기 들어가게? 바보잖아, 바보. 여기 7억이면 들어가요. 7억이면. 7억도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 전세 시세 대비 확실하게 그래도 뭐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잠실레미나 아이파크 역시도 워낙에 좋은 입지에 자리 잡고 있고,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역시도 1,000억에 가깝고요. 힐스테이트 장승백이요. 장승백이하고 딱 맞닿아 있는 입지. 이런 곳은 서울 사시는 분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이런 거 다 놓치고 그냥 얼죽신이다, 뭐 신축 분양가 고농축으로 그냥 핵 분열하듯이 엄청나게 터질 것 같은 그 위태위태한 가격들을 잡기 위해서 그냥 달려든 그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공급 일정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접수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청담 노엘이 7억, 강동 센트럴이 5억, 리페란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 원이 4억, 힐스테이트 장승배 기업은 3억대야. 또 5억대도 있고요. 잠실 레미나 아파이크가 5억에서 7억 정도 나왔죠. 평수도 가장 선호도가 높아요. 5구제곱, 심지어 8사제곱까지 있네. 뭐 상당히 가격 면에서 좀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50 미만과 60 이하 또 85 이하에 따라서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50 미만, 60 이하, 85 이하. 신청 자격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좀 잘 따져 보시고요. 소득 기준 많이 올랐습니다. 허들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 공급 평형별로 나눠진다는 거. 그리고 우선 공급은 일반 공급과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우선 공급을 실시하니까 여기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뭐 들이밀어야죠. 그리고 요 디테일한 자격 조건들 좀 잘 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일단 소득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이 올랐어요. 부부 합산 200% 이하면 괜찮잖아. 옛날에 뭐 임대 뭐 카드도 못 냈어요. 왜? 소득 기준 때문에.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잘 살펴보시면서 안정적 임대 환경, 좀 안전망을 딱 걸어놓은 상태에서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들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신다면 절대로 리스크 당하지 않고 정말 안전하게 최저 비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역시 확실히 중요한 건 서울 아파트 값이 특별히 전세 부분에 있어서의 하락세는 엄청난 파이로 지금 깨지고 있다. 앞으로 매매 시장이 9월 가서는 대조정기가 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뭐 신고가 최고가 마음대로 찍으라고 그래. 그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2차 규제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더욱더 집값을 내리누를 가능성 높죠.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쌍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